자, 그러면 뭐 대통령과의 인연, 저거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저 때 함께 이제 할 텐데, 저것도 조금 있다가 정치철학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웹툰 이런 데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워낙 뭐 다른 동네도 그렇지만 그 본시가지가 좀 어려운 곳이 많은데, 특히 성남이라는 데는 구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제 구시가지, 저는 이제 본시가지라고 그러는데, 수정중앙구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옛날에 청계천에 있는 그 철거민 분들을 갖다가 그때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서 트럭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남한산성 자락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간 겁니다. 니네 알아서 살아. 하수구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주민 분들이죠. 땅을 깎고 그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그 일군 게 오늘날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입니다. 거기서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 눈에는 저는 안 봐도 너무나 선해요, 이 정책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게 여러 가지,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복지, 아마 이 그림이 그걸 겁니다. 복지 대마왕. 이게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호의적으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포퓰리스트 귀신, 뭐 돈 뿌리는 헬리콥터 막 난리가 났었죠. 자, 제가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뭐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막 극우 청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막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다닌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뭐 우리가 저 친구들을 갖다가 그냥 너 왜 그래? 이렇게 타박만 하고 이래서 될 수가 있을까? 문제가 뭘까? 뭐 복합적이겠죠, 여러 개.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제 교육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입시, 학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단절시키고 분리하는 각자 도생의 이러한 사회, 이것들을 깨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야, 그래, 성남에서 우리가 그때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청년배당이라는 걸 했었지. 청년배당. 뭐 청년한테 뭐 큰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이제 100만 원을 해서, 야, 니 이거 갖고 뭐 딴 건 하지 말고 그래도 시간 남을 때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어디 나들이 가고 싶으면 뭐 사 먹고 취미 생활을 해. 저는 대단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0년 전에 성남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청년 배당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적어도 1년에 100만 원은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지금 저렇게 청년분들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을까, 고민을 할까?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일의 이재명이 될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지역의 현안 같은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정말 그때 너무 전국적으로 공격이 심했습니다. 저 때가 이명박 정권 넘어가서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때였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의 길거리 태극기 부대, 이 원조가 성남에 와서 집단 시위를 모란역, 야탐역에서 할 때가 2013년, 14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들, 극우 세력들의 타깃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격 제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무상 시리즈 첫 번째가 뭐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공공산후조리원. 네, 무상으로 그때부터 저출산 예감해가지고 최소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가 못하면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상교복. 아이들 무상교복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배당.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무상 시리즈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격도 받으면서 굉장히 체급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법입니다. 저는 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냐, 성남에서. 2010년도 아까 제가 초선 의원 선출직할 때 첫 번째 성남시장 하실 때 그때 분당구, 아까 본시가지 신시가지 얘기했었죠. 분당이 신시가지였는데 분당이라는 데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고스란히 이주해 왔어요. 강남보다 더 강남 같은 아주 보수적인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2010년도에 참패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 변호사가 나온다 그래도 민주당 달고 나오는데 저 보수 텃밭에서 찍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본시가지에서 압도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간신히 성남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인지를 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 복지 시리즈,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얘기 나오는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의료 서비스에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져서 지금 이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예감해가지고 성남에 시립의원을 갖다가 지어야 된다 했는데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이미 완공이 돼서 성남 시립의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니에요. 14년도 재선하면서 압도적인 분당 주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분당에서도 제 기억으로 4.8%인가 압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전에 7%, 8%로 졌는데 4년 만에 거기서 4%, 5% 이기면은 합치면 얼마입니까? 10% 이상으로 역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선거 역사상의 기록적인 거죠. 저는 그 원인이 성남에서 있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과 연관된 성남형 창의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뭐 더 여기 그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좀 넉넉한데 그래도 일선 현장에 나가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힘겹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꼬리표를 다 답니다. 이거는 저 학교 운동장 만드는 데 쓰고, 이거는 어디 개보수하는 데 쓰고. 근데 정작 막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우리 민주당 집행부는 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만들자. 교육청에 돈을 안 주면. 성남의 시내 초중고가 제가 알기로 한 173개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돈은 못 줘. 그렇지만 재정 재구조화해서 연말이면은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예산 줄여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주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단서를 답니다. 자, 그 대신에 이거 있잖아요. 돈을 쓰는 데 있어야 되고, 첫째, 학교에서 협의하세요. 교육 주체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거 하드웨어 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에 돈 3천만 원 쓰려면 흔적도 안 남아요. 여기 우리 이 컨벤션 홀에 이 탁자하고 테이블만 바꿔도 한 3천만 원 들거려. 흔적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귀한 3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관계되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당시 성남에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던 게 생존 수영.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스스로 아이들 수영하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거 갖춰야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너희 기다려 그러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애들 맨날 입시학원만 다녀. 독도법. 동네 산에 올라가서 독도법을 실제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독도법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저기 어린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캠핑 가가지고 걸스카우트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하는 목공 수업.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이 나무를 잘라가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목공 수업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경험일 겁니다. 저는 돈을 떠나가지고 부모들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냥 잠자기 바빠요. 애는 학원에 보내고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나 둘 입소문을 타고 나면서 아니 어떻게 시에서 이런 걸 해주지? 제가 그때 임해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걸 제가 몸소 느낀 거예요. 막 부모님들이 저를 막 쫓아다녀요. 막 고맙다고 고맙다고. 저는 제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예산으로 쓰는데 오는 반응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창의형 성남형 창의교육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셨죠. 그죠? 그런 거를 이재명처럼 여러분의 동지들과 함께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지역에서 해내면은 저는 우리가 걱정 안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저절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이 대통령이 했던 이러한 정책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더 조명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PT 보면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 반려동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저런 것도 정말 눈물 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환경 어린아이들이 생리를 갖다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 깔창을 갖다가 그 다음에 휴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생리대를 만든다는 사연을 보고 성남에서 이걸 어떻게 지자체장이 외면해?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저렇게 깔찰 생리대를 쓰지 못하게 근본적인 생리대를 지급하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오늘날 이재명이 탄생한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드리는다는 거는 좀 시간상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경기도 얘기는 못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미 경기도에서 검찰에 타깃이 돼가지고 수도 없이 불려다니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경기도에서 성과 낸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 넓은 지역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 공공기관이 다 몰려 있어요. 이거를 임기 내에 경기도 전역으로 전부 다 분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 정부에서도 외면할 때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겪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우리 통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저한테 너무 진짜 저 가슴 떨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경기도 대변인 할 때였습니다.
저한테. 아니 제가 뭐 동네에서는 이제 의원님으로 저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네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동네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맨날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가 생활하기 바쁘니까 주말 되면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마트 그냥 대형 슈퍼마트 가서 몽탕 사가지고 쿠팡에 배달하고 이랬는데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어떡합니까? 동네를 찾아갑니다. 아파트 초입에 있는 조그만. 근데 거기도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이 내 사는 옆에 내 이웃이 있었다.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도 못할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이 주제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중원부원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이런 이웃을 갖다가 찾고 이웃을 지키고 아이들을 창의성 있게 길러내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재명다운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 주역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9월 달에 와서 첫날 오고 이제 졸업식 다음인데 마지막 와서 뭐 별로 뭐 이렇게 큰 울림이 있는 웅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제 경험을 나누는 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더 하루하루 일신우일신하셔가지고 선출직이 되셔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또 이 중에서 5년 10년 뒤에는 제2의 이재명이 나오는 더 역신 정치학교의 동지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